어디에 저장할 건지 찾아보기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여러분이 보이죠? 원하는 사람이 이 쓰기 문서를 암호도 열어보지 들어보죠? 못하게 자, 쓰기 암호를 걸고 쓴다 이런 뜻이구나. 그러면 클릭을 하고 이해를 해서 하겠죠. 오른쪽 누르고 그래서 이거 너무 메모는 귀찮아요. 그럼 더 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이나로 HSK 심청자입니다. 오늘은 5급 HSK 듣기에 대해서 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급 HSK 듣기라는 파트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짧은 문장을 남자와 여자가 같이 대화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띠 부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하되 조금 더 긴 문장으로 문장을 끌어가는 띠얼 부펀, 그리고 또 하나 띠얼 부펀이 여러분 설명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간혹은 좀 어려운 논설문도 나올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샤오故事, 좀 재밌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섞어서 하나의 긴 문장으로 설명하는 그 띠얼 부펀의 31번에서 45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HSK 5급 듣기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가 31번에서 45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띠 부펀과 띠얼 부펀의 21번에서 30번까지의 문제는 그나마 무난하게 대화체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조금 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긴 문장을 설명하는 31번에서 45번 문장은 문장 자체가 조금씩 어려운 경향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어려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띠얼 부펀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문장이 어렵다고 해서 그 문장을 포기할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HSK 듣기를 보는 관점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 문장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A, B, C, D에 나오는 선택 문항이 있습니다. 그 문항을 먼저 읽어주시고 그 문항을 먼저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듣기를 들을 때 HSK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함정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그 문항이므로 시험에서 꼭 요하는 것이 뭐냐면 짧은 시간 안에 이 답을 찾을 수 있느냐 이므로 여러분들은 HSK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31번에서 45번 이 문항 속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답을 찾을 때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어렵다면 오히려 점점 답을 찾기는 쉬워지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HSK 시험의 속성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문제를 듣기 전에 A, B, C, D 문항에서 설명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가 문제에서 들리는지, 만약에 문제에서 들리는 그 문장이나 단어가 보기와 똑같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답일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라고 기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문제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36번, 37번, 38번으로 이루어진 이 문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A번에 36번 A번입니다. 画不见了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画,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림은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B번, 画家要价高입니다. 그러면 화가가 가격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어떻습니까? 너무 높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C번, 画家说谎입니다. 여러분 说谎은 거짓말하다 맞습니까? 그러면 화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D번, 画家画得很快입니다. 여러분 화가는 그림을 그리는데 그리는 정도가 어떻습니까? 너무 빠르게 그렸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36번 ABCD 문항을 봤을 때 아마 이 내용은 그림 이야기가 나오겠고요. 화가 이야기 좀 뜨겠고요. 그런데 37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A번 보시면은요, 很多动物입니다. 그러면 동물 이야기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B번 보시겠습니까? 一只孔雀입니다. 이 단어 조금 어렵습니다. 孔雀. 여러분, 중요한 단어이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시면서 답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단어가 아마 들릴 것입니다. 공작이라는 동물입니다. 이 단어가 아마 들리니까 B번에 이렇게 쓰여 있지 않겠습니까? C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别人订的画입니다.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订 예약하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예약한 그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一堆画着孔雀的废纸입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堆입니다.堆는 쌓여져 있는 무더기에 쓰이는 양사고요. 그렇다면 한 무더기에 공작을 그린
그러한 废纸, 폐지, 쓸모없는 종이 이란 뜻일 것입니다. 그러면 37번 문항을 봤을 때 문장 속에 뭐가 뜰까요? 여러분孔雀라는 단어가 아마 뜰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문장에서 나오겠죠. 38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A번 한번 보시면은요, 把画撕了, 쓰가 찢어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림을 뭐 했습니다? 찢어버렸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B번 准备了一年, 1년을 준비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C번 没卖那幅画입니다. 그렇다면 卖, 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후는요 그림에 쓰이는 양사이기 때문에 그 그림을 우리는 팔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 D번 不想跟富翁做生意입니다. 做生意, 여러분 이 단어는 좀 기억하십시오. 사업을 하다, 장사를 하다 라는 뜻이고 HSK 듣기에서 좀 자주 나오네요. 그렇다면 누구와? 富翁과 여러분 做生意, 사업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38번에서도 또 나오는 게 화자 또는 화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새롭게 뜨는 것이 후원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단어들이 아마 문장에서 계속 들리겠죠. 이런 문장에서 들리는 단어들을 만약에 D번을 똑같이 문제에서 읽더라. 그러면 D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B번을 똑같이 읽더라. 그렇다면 아마 B번이 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기억하시고 저랑 같이 듣기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第36到38题是根据下面一段话。一个富翁听说有位画家擅长画动物，就专程去请那位画家画一只孔雀。画家让富翁1年后再来。1年后，富翁再次登门，你的孔雀就要画好了。画家说着，拿出画纸。不一会儿就画出了一只美丽的孔雀，富翁很满意，但是画家要的价钱却使他大吃一惊。就那么一会儿功夫，你居然要50万？富翁问。画家没说话，他领着富翁走进另一间画室，那里放着一堆画着孔雀的废纸。画家说：“你看我画这只孔雀。”好像毫不费力，但实际上我是花了整整1年的时间和精力来做准备的。36，富翁为什么很吃惊？37，富翁在另一间画室里看到了什么？38，关于画家可以知道什么？ 네, 잘 들어보셨죠, 여러분? 문장에서 들을 때 여러분 들리는 단어가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단어가 문장으로 이루어져서 저렇게 36번, 37번, 38번에 해당하는 문제에 그 단어가 그대로 쓰여 있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 문장을 들을 때 공식 한 번 더 강조하고요. 여러분 문장에서 단어가 들리면 그 단어가 보기에 있다면 답일 가능성은 9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6번 문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富翁为什么很吃惊이었습니다. 여러분 吃惊 깜짝 놀라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자 노인은 왜 깜짝 놀랐습니까? 라는 것이 질문이었고요. 37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富翁在另一间画室里看到了什么입니다. 그러면 富翁은 여러분 다른 화실에서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38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关于画家可以知道什么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리는 질문 문형이죠. 여러분 화가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문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장에서 여러분 一位富翁 한 부자 노인이 있었습니다. 听说 듣자하니 有位画家擅长画动物 여러분 擅长이 어디에 능숙하다, 뭐뭐를 굉장히 잘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것을, 동물 그림 그리는 것을 굉장히 잘하는 여러분
화가가 있다는 것을 부자 노인은 들었습니다. 就专程请那位画家画一只孔雀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뭐 했습니까? 그 사람을 친히 불렀습니다. 뭐로? 그 화가로 하여금 저 공작을 한번 그려달라라고 친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입니다. 화자, 화가가 랑푸웡, 랑 누구로 하여금 뭐하게 시키다. 누구로 하여금 부자 노인으로 하여금 1년 후 再来. 여러분 이 말을 썼습니다. 1년 뒤에 다시 오십시오. 그랬는데 또 한 번 2년 후. 왜 그랬을까요? 강조했다는 것은, 강조를 한다는 것은 답이기 때문에 좀 더 특징을 잡아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년 후, 2년 후 두 번이나 들렸다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 이 문제에서 38번에 2년이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아마 38번 답은 B번, 2번일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후왕 再次登门, 집을 방문했습니다. 你的孔雀就要画好了. 당신의 공작 다 그렸겠죠?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화자 说着拿出画纸입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뭐를? 그림을 그린 그 그림 종이를 가지고 와서 不一会儿 얼마 되지 않아서 就画出了一只美丽的孔雀 뭐를 그렸습니다? 공작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공작 이야기가 몇 번 떴습니다. 어디에 떠 있었습니까? 37번에 B번에도 一只孔雀고요. 37번에 D번에도 孔雀라는 말이 뜹니다. 그리고 또 가다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죠? 富翁很满意 만족을 했다고 했습니다. 만족했는데 但是画家要的价钱 화가가 요구했던 그 돈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기억하십니까? 야오지아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취해입니다. 취해가 우리가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뜻밖의 상상하지 못했다는 뜻이고요. 使他大吃一惊입니다. 大吃一惊. 징을 조금 더 강조할 때 이를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까 36번에 为什么很吃惊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37번 보시면은요. 죄송합니다. 36번 보시면은요. 여러분 화자 야오지아 가오가 아마 답이 되겠죠. 그래서 또 한 번 강조합니다. 就那么一会儿功夫,功夫는 시간 알고 계시죠? 이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你竟然要50万입니다. 竟然 뜻밖의 의외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상상했던 것은 50만, 50만 원이라는 인민폐에 해당하는 돈이 자신은 거기까지 갈 줄은 몰랐다라는 뜻이 되겠죠. 竟然. 그랬기 때문에 36번 화자 야오지아 가오가 답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그 밑에 문장 보시면 후원원 물어봤습니다. 화자 没说话. 여러분 후왕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화가는 대답을 하지 않고서 他领着富翁走进另一间画室입니다. 보신 것처럼 그가 후왕을 데리고서 어디로 갔습니다? 다른 화실로 갔는데 那里放着一堆画着孔雀的 화纸입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뭐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한 무더기에 공작을 그렸던 그림 종이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38번 보신 것처럼 37번 보신 것처럼 一堆画着孔雀的废纸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들리는 단어가 A, B, C, D 보기로 들어가 있으면 답일 가능성 90% 이상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물론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에서는 HSK 문제에서는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분 선택 문항에 있는 단어를 찾는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개념을 좀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들으신다면 문제에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이 문제를 장악할 수 있고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